도브비누를 써서 머리를 감으면 머리가 안 빠지고 막 두피 가려움이 사라진다, SNS나 유튜브에 많이 돌고 있잖아요. 도브비누가 샴푸를 고체화시켰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두피에 적합하게 좀 약산성에 맞춰져 있고, 계면활성제도 일반 비누랑은 다르게 조금 더 이제 우리 두피 친화적인 계면활성제를 쓰고 있고, 비누 안에 크림 성분도 넣어서 조금 더 부드럽게 보습감을 감싸주고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잘 맞네? 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국산 그런 걸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도브도 어떤 제품군마다 몸에 포커스를 맞춘 제품이 있을 거고 머리에 포커스를 맞춘 제품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녕하세요, 건강구조대 구독자 여러분. 저는 용닥터라는 탈모 전문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개인 병원도 따로 운영하고 있는 김용빈 원장이라고 합니다. 비누라는 거는 알칼리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우리 두피가 약산성에 가까운데 반해서 이 알칼리로 감으면 산도가 다르기도 하고요. 두피의 각질층을 뜨게 만들면서 세정력을 가진 이 계면활성제가 두피로 침투를 더 많이 해요. 그래서 두피 건조감이 조금 심해질 수 있고요. 세정력도 과하다고 느낄 수 있고 모발도 되게 뻣뻣해져요. 그래서 병원 오시는 분들 중에 정말 드물게 아직도 비누로 감는 분들을 보거든요. 왜 비누로 감으세요? 이러면은 비누로 감고 나서의 그 뻣뻣함이 좋대요. 모발 볼륨 좀 살려준다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굳이 비누를 쓰는 것이라면 저는 볼륨을 살려주는 샴푸를 쓰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일반적인 비누는 이제 머리 감는 걸 조금 지양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도브비누를 써서 머리를 감으면 머리가 안 빠지고 막 두피 가려움이 사라진다, 이렇게 요즘 SNS나 유튜브에 많이 돌고 있잖아요. 도브비누가 정말 좋은 성분을 넣고 어떤 이제 약효를 가진 성분을 넣어서 그런 게 아니라 기본에 충실하고 두피에 자극이 될 만한 성분을 그래도 최대한 많이 뺐기 때문에 그런 성분을 써서 불편하던 사람이 이 제품을 써서 잘 맞네? 이런 증상이 사라졌네 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샴푸를 쓰더라도 잘 맞는 샴푸, 순한 샴푸로 바꿨으면은 이 샴푸 머리도 안 빠지고 가려움도 없어지네? 라고 느꼈을 거거든요. 그래서 도브 자체가 그런 효과를 준다라기보다는 도브가 되게 다른 비누들이랑은 다르게 조금 더 이 산도가 우리 두피에 적합하게 좀 약산성에 맞춰져 있고, 계면활성제도 일반 비누랑은 다르게 조금 더 이제 우리 두피 친화적인 계면활성제를 쓰고 있고, 비누 안에 크림 성분도 넣어서 조금 더 부드럽게 보습감을 감싸주고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두피 친화적인 그런 비누다라고 보는 것이지, 도브 공식 홈페이지나 도브 제품 상세 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들어가 보면 두피 모발에는 사용하는 용도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얼굴, 몸 용도로 나온 것이지 두피 모발에 포커스를 맞춘 그런 제품은 아닙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이게 바이럴이 한번 됐어요. 그래서 저도 그 바이럴을 보고 진짜? 이렇게 하고 사용을 해봤는데, 저는 이제 처음에 느꼈던 게 거품이 샴푸를 쓸 때랑 비교하면은 너무너무 안 났어요. 물론 비누 치고는 그래도 좀 나는 편이긴 하나, 이게 머리를 감기에는 거품을 내기까지가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래서 바쁘고 빨리 이제 뭐 샴푸로 쏙싹쏙싹 이제 거품 내고 마사지도 좀 하고 면도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비누로 내가 이제 거품을 계속 머리 감을 수 있을 만큼 내고 머리를 감아야 된다는 게 생각보다 저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일단 저는 불편해서 그랬었고, 도브비누 거품 잘 난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거품 내는 도구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비누 자체를 들고 머리에 문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문지르는 것 자체는 잔여물이 두피에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느꼈던 거는 도브를 쓰고 세정력이 생각보다 강하다고 느꼈어요. 역시 비누는 비누구나.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우리 바디와 몸에 포커스를 맞춰서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 세정력이 조금 세구나 이렇게 느꼈거든요. 사실 그렇게 보면 진짜 우리 바디 샴푸로 머리를 감는 거랑 똑같아요. 몸에 쓰라고 나온 건데. 그래서 실제로 도브 비누를 쓸 당시에 제 두피가 조금 안 좋아졌었어요. 그래서 저는 2주 정도 참고 써보다가 이건 아니다 해서 결국 제가 잘 쓰던 샴푸로 다시 돌아갔고, 그래서 저는 도브 비누, 물론 브랜드도 되게 순수하고 착한 브랜드지만 이게 과연 우리 두피에는 잘 맞을까? 샴푸보다 과연 잘 맞을까? 이런 의문감은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비누라고 하면은 우리가 전통적인 비누를 계속 떠올리기 때문에 명칭을 계속 바꿔가려고 하는 마케팅 노력이 아닐까요? 뷰티바. 뷰티, 뭔가 뷰티해질 것 같고, 바라고 하면은 뷰티 비누보다는 뷰티 바가 조금 더 그래도 느낌이 나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고요. 그리고 고체 샴푸,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실은 생긴 건 비누인데 우리는 비누가 아니다 이런 걸 강조하려고 뷰티바 또는 고형 샴푸, 고체 샴푸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환경 보호도 하고 만약에 샴푸바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플라스틱도 되게 세이브할 수 있고 종이 꽉만 딱 까면은 샴푸바만 있잖아요. 그럼 그거 다 써서 사라지면은 그냥 종이밖에 안 남으니까 쓰레기 처리도 되게 편하고 환경도 보호하고 괜찮은데 써서 괜찮기만 하다면은 저는 뭐 좋다고 봐요. 근데 저는 안 써봐서 뭐 어떻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샴푸를 고체화시켰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비누의 특성을 좀 많이 탈피한 그런 제품이니까 어떻게 보면 샴푸에 조금 더 가깝긴 하니까 성분들이나 그 특징들이. 근데 세정력이 사람마다는 물론 다르게 느끼겠지만 그러니까 원래 이제 바디랑 얼굴의 목적으로 나오는 거라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좀 센 샴푸 이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비누냐 샴푸냐 하면은 모양은 비누지만 성분들이나 이런 거는 조금 더 샴푸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미국산 걸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도브 모든 제품을 다 써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아마 도브도 어떤 제품군마다 세정력이 조금 다를 거고 바디, 몸에 포커스를 맞춘 제품이 있을 거고 머리에 포커스를 맞춘 제품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있고 어떤 샴푸, 어떤 도브 비누를 써야 된다 이것도 시작을 한 계기가 5년 전에 어떤 유튜버 분께서 이게 아니라 이걸 써야 돼요 라는 게 바이럴을 타면서 좀 미국산을 써봤는데 저는 안 맞았고 그래서 어떤 걸 써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써보고 안 맞으면 다른 우리나라 한국 뭐 이런 데 코스트코 이런 데 파는 것도 한번 써보고 이게 나랑 잘 맞네 해서 찾으면은 그걸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포인트가 어쨌든 도브 비누를 한번 좀 찾아보시고 두피 모발 전용으로 나온 게 있으면은 저는 그걸 좀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써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두피 모발 전용으로 나온 샴푸를 적극 더 권장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샴푸를 쓸 때 중요한 거는요 거품이 잘 나는 거 중요하다고 항상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 거품을 잘 내기 위해서 샴푸에 계면 활성제가 들어가요. 근데 계면 활성제 중에서도 설페이트류 계면 활성제는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킬 수도 있고 모든 사람한테 그런 건 아니지만 알러지 반응을 보이기가 조금은 쉬운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분 외에 다른 계면 활성제 사용한 샴푸를 좀 권장을 해드리고 다른 계면 활성제도 거품이 되게 잘 나는 것들이 많아요. 다만 단가가 좀 높겠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설페이트류 계면 활성제는 조금 피하자 생각하셔야 되고 멘톨, 머리를 감고 약간 화해지는, 시원해지는 그런 샴푸는 조금 피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시원해지는 게 성분의 L-멘톨이라는 이 멘톨 성분 때문인데 이 멘톨 성분도 샴푸에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두피에 자극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멘톨도 조금 피하는 편이고 또 하나는 인공 향료가 많이 들어간 것도 조금은 피하는 편이에요. 향료가 사람에 따라서는 알러지원으로 많이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 향료가 들어가더라도 샴푸의 전성분의 말미에 위치한 그런 샴푸를 선택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 가지 추출물들이 많이 들어간 샴푸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추출물이 많이 들어가면은 그 추출물 중에 어떤 하나가 나한테 알러지를 일으킨다면 그 샴푸도 또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샴푸를 선택할 때 성분을 볼 때는 그런 포인트를 저는 좀 집중해서 봐요. 요 4가지를. 그래서 그거 외적으로는 사실 크게 신경 쓸 게 없다 생각을 하고요. 저도 지금 그 정도 기준으로도 꽤 괜찮은 샴푸들을 계속 써왔고 써보면 또 잘 맞는 경우가 많고 그 정도 일단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근데 성분만 봐서는 안 돼요. 성분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샴푸를 썼을 때 사용감이거든요. 이 샴푸가 손에 짰을 때 점도는 적당한가? 거품은 실제로 잘 나는가? 향은 괜찮은가? 이 샴푸가 나한테 너무 세진 않은가? 그러니까 세정력이 너무 과하진 않은가? 내 두피를 건조하게 만들지 않는가도 봐야 되고 내 생활 패턴이랑도 봐야죠. 나는 머리를 하루에 한 번밖에 감을 수 없는 사람인데 세정력이 너무 약한 걸 써. 그러면 안 되겠죠.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항상 강조드리는 거는 양모감이에요. 양모감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항상 저희 병원을 오시는 분들이나 제 유튜브 채널을 보시는 분들한테 강조드리는 게 탈모 완화 샴푸를 쓰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반 샴푸는요 샴푸를 만들 때 컨디셔닝의 배합을 높이면요 머릿결은 좋아져요. 근데 머릿결이 좋아진 만큼 머리가 차분해지고 볼륨이 죽어요. 남자들이 원하지 않는 거죠. 탈모 완화 샴푸는요 컨디셔닝의 배합을 조금 줄이고요 세정력을 살짝 높여요. 그러면 이게 머리를 조금 살짝 부시시하게 만들면서 볼륨을 띄워줘요. 그래서 탈모 완화 샴푸를 써야 돼요. 탈모가 고민인 분들은. 그리고 탈모 완화 샴푸를 써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요즘 브랜드들이 성분에도 되게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일반 이 머릿결에 치중한 샴푸보다는 두피에 친화적인 성분을 사용한 탈모 샴푸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전 탈모 완화 샴푸 쓰는 거 권장드려요. 샴푸의 뒤쪽이나 이런 걸 보면은 멘톨이 전성분의 앞쪽에 있거나 향료가 너무 앞쪽에 있거나 이런 애들은 두피 친화적인 게 좀 덜하고 센 샴푸예요. 그런 것들을 조금 피하는 게 좋아요. 발모팩, 발모제 이런 것들이 옛날에 있긴 했어요. 자소엽이랑 여러 가지 약초 같은 걸 섞어가지고. 근데 그것도 다 너무 적은 함량으로. 실제로 그 성분이 그런 효과를 내는 건 맞지만 그 발모팩이 임상 효과를 내는 테스트를 거친 것도 아니고 그거는 저는 이제 너무 집중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흑채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탈모 치료는 아니고 비쳐 보이는 거를 가려주는 용도다 라고 보셔야 돼요.